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세비야를 안필드로 불러서 프리시즌 경기를 수행했습니다. 이제까지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 과연 이번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센터백 라인은 반다이크와 칸사가 지켰고 아놀드는 우풀백으로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흐라멘베르가 6번 역할을 맡았고요. 리버풀 공격진은 디아즈, 조타, 살라로 아주 빠른 선수들 위주로 배치되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할 때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좁은 폭백 형태를 만들고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가 더블 피벗을 구성하며 공을 받아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는 여기에 6명을 투자하며 뒤에서 6대6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6명을 뒤로 끌어낸 리버풀은 흐라벤베르와 맥칼리스터에게 패스 길이 여의치 않자 아놀드의 킥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살라를 봐줍니다. 이러한 아놀드의 킥력을 이용하는 장면이 지난 시즌에도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지금 화면에만 7명의 세비야 선수들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킥 하나로 소수 대 소수 싸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공은 아놀드의 공을 받은 살라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까지 이어지죠.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과정을 보면 폭백을 좁혀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상 더블 피벗은 상대팀이 중앙에 수비를 밀집시켜 놓으면 거의 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질 수 있는 빌드업 과정인데 이때 리버풀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공격진에서 한 명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그게 조타였고요. 그리고 치미카스가 조타에게 공을 열어주고 조타가 워낙에 볼 운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앞쪽으로 쭉쭉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맥칼리스터, 치미카스 이런 선수들이 따라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조타가 맥칼리스터에게 공을 주고 그 다음 치미카스에게 바로 내줍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공격수들이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아줄 때 리버풀 빌드업은 효과가 있다고 느꼈죠. 왜냐하면 상대 선수들이 리버풀의 선수들이 너무 뒤쪽에 많으니까 수적 열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앞쪽에다 숫자를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잔뜩 끌어당겨 놓고 조타같이 볼 운반이 좋은 선수들이 한번 내려와서 볼 운반을 해주면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또 여기서도 조타가 볼 운반하는 시간 동안에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서 붙어주는 거죠. 리버풀이 자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빠른 공수 전환 속에서 오는 플레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식의 후방 빌드업이었던 거죠. 또 가끔씩은 흐라멘베르가 센터백의 사이로 들어가는 라볼피아나 형태로 빌드업을 수행하면서 양쪽 풀백 치미카스와 아놀드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맥칼리스터와 같은 라인선에 서게 되죠. 근데 전형적인 라볼피아나처럼 치미카스와 아놀드가 터치라인 쪽에 붙어있는 건 아니고 조금 가운데로 좁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구조로 플레이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빌드업 구조가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프리킥 세컨볼 찬스에서 아놀드가 안쪽에 있는 조타에게 공을 넣어주고 조타가 미친 왼발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조타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슈팅 장면이었죠.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세비야가 역시 많은 수를 앞쪽에 두고 리버풀을 앞쪽에서 눌러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리버풀 같은 팀이 전방 압박하기에 되게 까다로운 팀인 걸 이 다음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알리송이 이 공을 킥으로 걷어내고 이 공이 조타 쪽으로 떨어지는데 조타가 여기서 빠르게 돌아서며 옆쪽에 뛰는 디아즈에게 패스, 그리고 디아즈가 개인 능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며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리버풀을 상대로 섣불리 전방 압박을 했다가는 리버풀의 빠른 역습 속도 때문에 당하는 팀들이 지난 시즌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리버풀식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2대0이 됐고요. 두 번째 골이 터진 지 얼마 안 있다가 세 번째 골도 비슷한 과정으로 터집니다. 리버풀의 골킥 상황에서 세비야 선수들이 많이 투자되어 앞쪽에서 압박을 시작하고 이때 알리송이 한 번의 골킥으로 가운데를 봐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살라가 뒤쪽으로 내주면서 시야가 열려있는 조타에게 내주고요. 그때 소보슬라이는 뒷공간 쪽을 빠르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타가 그에 맞춰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옆에 뛰는 디아즈에게 패스를 내주며 디아스가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3대0이 되죠. 리버풀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건 이런 장면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살라, 조타, 디아스, 거기다 미드필더의 소보슬라이 같이 발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역습 특공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리버풀의 스쿼드입니다. 또 후반전에는 아놀드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3-2 빌드업 형태도 보여줬는데요. 그때 항상 더블 피벗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건 흐라벤베르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보슬라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기도 했죠. 이렇게 다양한 빌드업 형태를 시도해봤던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그 사이에 한 번 실점해서 경기는 3대1이 되었지만 또다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듭니다. 아놀드가
6명 사이에 있는 흐라벤베르에게 공을 내주고 흐라벤베르는 빠르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로 흐라벤베르에게 피지컬적인 도전이 들어오지만 이걸 몸으로 잘 버텨내면서 반대쪽 뇨니에게 좋은 전개 패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뇨니가 공을 잡은 순간에 치미카스가 오버래핑, 뇨니는 치미카스에게 공을 내주고요. 치미카스가 안쪽으로 크로스한 공이 수비가 걷어내다가 뇨니 앞에 떨어지고 뇨니가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뇨니는 2007년생 어린 유망주인데요. 또 이렇게 프리시즌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4대1로 리버풀의 승리로 끝납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느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압박 텐션입니다. 역시 리버풀은 클롭 때부터 높은 압박 텐션을 베이스로 하는 팀답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자기의 범위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후방 빌드업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폭백을 좁혀 세운 뒤 앞에 피벗을 세우는 건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상대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봤고 아놀드나 반다이크의 킥 퀄리티가 그런 빌드업 구조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또 그게 안 풀릴 땐 다른 식의 빌드업도 구성해봤고요. 마지막은 역시 빠른 역습 전환 속도와 그걸 마무리 짓는 공격진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가장 강력하고 자주 득점을 만들었던 루트이기도 하고요. 지금 공격진의 스타일에 가장 맞는 공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프리시즌일 뿐이지만 리버풀의 프리시즌, 즉 슬롯의 프리시즌은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리버풀의 색깔을 아예 버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슬롯의 색깔을 입혀간다는 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시즌에 들어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